안녕하세요. 27회 마케팅 동차 합격한 백승범입니다. 제가 자꾸 제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좀 민망하네요. 동영상을 찍은 지 한참 됐었는데 컴퓨터 문제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찍게 되었고요. 했던 말을 옛날에 떠올려서 다시 하려니까 상당히 힘든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 경영지도사 따는데 총 얼마 썼냐?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라고 얼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집에 와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총 1차 때는 24만 5천 원을 썼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양성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1차 강의를 제 거를 듣던가 아니면 다른 학원가 걸 들을 필요가 전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양성과정의 합격률은 1차의 합격률은 약 80% 이상이고요. 왜 쉽느냐? 실제로는 이제 사지선다행이에요. 양성과정은 그런 분들은 이제 능력이 되시죠.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 이제 인증이 되신 분들이에요. 왜냐? 실무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 정도의 혜택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다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뽑히셔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27회 이제 양성과정이 아니라 실무 수습을 하는데 거진 제가 봤을 때 한 212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4명 정도가 이제 제 나이 또래, 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이제 수험생이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았던 이유. 아무래도 어린 사람은 이런 자격증이 있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저처럼 바로 따서 실무에 투입되어 봤자, 제대로 일을 못하죠. 전 저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닌 분들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점점 느끼는 거지만 학원가에서 상당히 이제 경영지도사에 대해서 장밋빛 이야기만을 늘어나옵니다. 연봉이 얼마네, 미래에 몇이 5위 앞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 단면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줍니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자격증들도 있고 한데 그런 얘기 해주는 학원 없겠죠, 당연히. 심지어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욕하는 거 절대 아니지만 그 자격증이 되게 좋죠, 사실. 좋은데 어느 정도 지금 포화가 왔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치면 아직도 식지 않는 인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을 부각시켜주는 이제 학원이 문제가 되긴 하죠. 하지만 그런 학원들로 인해서 이 자격증의 인지도가 높아진다, 그런 거 바람직하지만 그런 학원가 분들도 저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 실상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사실 실제로 경영지도사를 취득한 분이 많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일부죠. 30% 좀 안 되게 많이 버시고, 나머지 70%는 장롱 면허라던가 아니면 쓰지 못한다던가 혹은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고한 목표가 있을 때 자격증을 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잡설이 길었죠.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해드리고자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난 이걸로 할 거야 라고 정해놓으신 상태에서 이 자격증을 발판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높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많은 자격증들, 국가 전문 자격증들이 이제 경쟁률이 높아졌죠.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들도 변호사 취득만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무한 경쟁 시대 어쩌고저쩌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비용에 대해서 잠깐 딴 길로 빠졌는데, 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교재를 사는데 한 12만 1천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계산해보니까 여기에 영어 교재 2권이 해커스 그거 아주 교재 좋아요. 근데 저는 한 20페이지 읽고 안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시험이 쉽게 나와서 저는 통과 한 개 된 것 같고요. 교재는 어쨌거나 121,000원 6과목 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차비가 뭐냐? 차비 많이 들었죠. 왜? 스터디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냥 학원을 안 다녔고요. 실제로 뭐 인강도 실제로는 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스터디를 뭐 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요 정도 돈이 들었어요. 차비가. 커피 값은 뭐냐? 맥도날드 커피 먹었죠. 왜? 저희 1차 스터디한 장소가 맥도날드였으니까 거기에 커피 값이 막 들어갔습니다. 왜? 공부만 하고 딱 가버리면 좀 민망하잖아요. 참고로 저희 1차 스터디는 이제 키노프라는 카페에서 모집을 했었고요. 근데 상당히 이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고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적극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SUV라는 사이트도 있고 키노프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 외에 몇몇 사이트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뭐 활동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그런 건 홍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카페에서 보고 오셨을 수도 있겠구나. 어쨌거나 자, 대표적인 사이트가 2012년도 10월달 중순에는 이 현재 제가 말한 두 사이트가 제가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예, 사실상. 자, 회원들도 상당히 많고 양질의 자료도 많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스터디. 스터디를 이제 뭐 구하려면 당연히 그런 카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저희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명이 모였습니다. 총. 그 중에서 합격한 사람은 1차 합격한 사람은 좀 3명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안타깝게 뭐 시험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약간 어느 정도 조금의 점수 차로 합격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꽈락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법령 꽈락 때문에 올해는 정말 법령이 꽈락이 많았어요. 법령 그지같이 나가지고 자, 합격률의 실상을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사실 뭐 학원가라던가 어디 여타 뭐 다른데 보면 합격률 70% 이상이다, 우리가 얼마큼 배출했다 이러지만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학원가에서 말하면 고지고대로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뻥이거든요. 뻥치는 거예요. 합격률이 70%가 절대 안 되거든요. 사실 뭐 전 다 듣고 뭐 있고 막 하니까 알게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도에 1차 무료 스터디를 한번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6명 정도 모집을 할 거고요. 일단 무료니까 뭐 완전히 무료죠. 전 뭐 강사료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제가 뭐 강의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쪽에 가서 강의를 하긴 하겠지만 저는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스터디 6명 모아놓고 그분들의 사진과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분들의 수험 등록 그 번호 있죠? 왜? 그거를 딱 기재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작을 하셨고 여기에 이분들의 뭐 출석률은 몇 %였고 제가 한 거에서 출석률은 몇 %였고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명이 떨어졌다 그럼 합격률 50%였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합격률 70%라고 하는데 다 개뻥이에요. 왜? 뻥칠 수도 있죠. 뭐 다 속으니까. 그럼 수험생이 와가지고 저 합격률 70%인데 누구누구 붙었고 누구누구 떨어졌는지 말해주세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뻥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자, 교재? 교재는 아직 1차 교재를 제가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출판을 할 수는 없어요. 저 인디자인인가 뭔가 해가지고 맡겨야 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재를 딱히 제공을 안 하고 나중에 교재도 제공할 거고요. 이 인강이 지금 음질도 안 좋고 화질도 안 좋죠. 그래서 좀 방송 장비 제대로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에. 지금 시각은 2012년 그리고 12월 14일. 어제가 이제 지도사의 밤이고 내일이 지도사 실무 수습하는 그런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와서 지금 찍는 건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찍는 건데 앞으로도 꾸준히 올려가지고 1차 영어를 제외한 5과목은 전략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머스트라고 적었구나. 그냥 뭐냐면 법령을 할 때는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서브노트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서브노트가 뭐냐?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를 쫙쫙쫙쫙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 노트는 뭐냐? 내가 틀린 걸 쫙쫙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법령은 서브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를 만드는 법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법제처든 책이든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교재는 이제 와우패스 교재를 12년도에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공부하다가 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타도 많고 틀린 것도 많고 이래서 아예 법제처에서 통째로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법령을 이제 노트북에 넣어놓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노트북에다가 법령을 넣어놓고 이제 나중에 찾으세요. 찾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참고로 노트북은 인터넷이 안 돼야지 인터넷 때문에 자꾸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난리 납니다. 의지 약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서브노트를 꼭 만들어줘야 돼요. 어쨌거나. 자, 책을 하나 정하세요. 뭐 어디 거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쫙 읽고 서브노트를 만드세요. 읽으면서 서브노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딱 서브노트를 만들면 대체로 한 50페이지 좀 안 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법령을 공부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또 서브노트를 따로 한 번 더 만드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질이 좋은 서브노트가 완성이 되죠. 그 상황에서 두 개의 서브노트가 있죠. A 서브노트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걸 취합을 하세요. 취합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근데 서브노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중복되는 걸 가지고 새로운 서브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정리를 하는 거죠. 최종 정리. 그러면 서브노트 1, 2는 버려도 돼요. 왜? 정리된 게 있으니까. 3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자, 그렇게까지 공부하는데 법령은 약 7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뭐 앉아있는 시간 이런 거 제한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쓰는 시간 포함해서 7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 법령에 관련해서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서브노트를 나중에 제가 만든 서브노트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만든 서브노트를 나중에 저희 스터디 하시는 그룹 무료 스터디 그룹에 배포를 할게요. 아무래도 저도 열심히 만들었고 좀 올리기가 그렇죠. 올릴 수는 있어요. 올릴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좀 나중에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 서브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브노트가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뭐 지금 뭐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컬러풀한가요? 컬러풀하죠? 되게. 자, 이 서브노트를 왜 컬러풀하게 만들었느냐?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법령에서 숫자와 키워드, 그 다음에 뭐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뭐 중소기업 청장이라던가 이런 직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꼭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보면 중소기업의 규모를 나중에 처음에 기본법에서 공부를 하실 텐데 이제 뭐 제한 뭐 1,000억 이상은 안 되고 뭐 5천억 이상은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다 검은색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찾기도 힘들 뿐더러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숫자는 무조건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장 아니면 뭐 지식경제부 장관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는 무조건 빨간색, 아니 무슨 협회 무슨 뭐 회사 무슨 조합 이런 건 무슨 주황색 딱딱딱 해서 자기만의 그걸 깔끔하게 만든 서브노트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합격자가 합격수기를 쓰는데 저는 법령에서 법령을 뭐 100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 서브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서브노트 100번 읽은 거예요. 저 서브노트 저도 솔직히 한 100번 읽은 것 같아요. 예. 거의 다 외울 수 있게. 나중에는 한참, 지금은 까먹었지만 한참 공부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창업투자회사 쫙쫙쫙 다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예. 자, 제가 공부하는 방식의 뭐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뭐 순서 없이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주서 없이. 그런 걸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날라가서 그땐 되게 정리를 잘했는데 제 단점이 뭐냐면 12년도 같은 경우에 시험에서 제 단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뭘 강조했어요? 숫자와 키워드를 강조했죠. 나머지의 뭐 예를 들어서 창업투자회사의 업무 이러면 업무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리고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이 있는데 이 업무들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런 거 저는 어차피 못 외울 것 같다, 헷갈릴 것 같다 그래서 다 제꼈어요. 그래서 숫자와 키워드만 외웠어요.
그리고 그것만 정리를 딱 했습니다. 이 서브노트를 들고 갔을 때, 이 서브노트를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고 갔을 때 2011년도 이전 시험, 2011년도를 포함한 시험은 무조건 80점 이상 나와요. 하지만 2012년도 시험은 이 서브노트를 들고 가면 잘 맞아봤자 70점입니다. 하지만 못 맞아도 뭐 6점 이상이에요. 자, 저는 지금도 자신 있어요. 뭐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지만 요 서브노트만 들고 가면 13년도 시험 법령에서 요것만 보잖아요? 그럼 저는 장담하고 7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예, 장담합니다. 자, 시험 강도관들이, 시험 출제자들이 그렇게 되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합격률을 은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령에서 푸실 문제들 중에 50% 이상은 무조건 숫자와 관련된, 키워드와 관련된 걸 터치를 해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만 딱 공부를 하시면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의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주의하실 게, 난 40점만 넘을래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12년도에 다 꽈락했어요. 최소한 60점이 목표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80점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65점 나와서 완전 충격 먹고 쇼크 먹었죠. 예. 그러니까 가채점 했을 때도 실제로 60점대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리까리한 건 다 틀렸다고 표시를 했고요. 확실히 맞는 거는 다 동그라미를 저는 쳤어요. 시험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서. 그랬는데 60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럼 찍은 거에서 몇 개 맞은 거예요? 한두 개 더 맞은 거죠. 찍은 거 다 틀렸습니다. 자, 잡설을 했는데 일단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제가 말한 방식대로 만드셔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린 서브노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스터디가 여기서 중요해요. 빛을 발해요. 꼭 제게 아니더라도 제 옆 사람 거, 다른 스터디원이 정리한 서브노트랑 취합을 한번 해봐서 비교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 왜 안 적었냐? 라던가 그런 걸 공유를 해서 딱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서브노트가 하나 완성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법령 바이블이 될 겁니다. 나중에 뭐 시험 전 들어가가지고 절대 뭐 교재 안 보죠. 다 서브노트 보죠. 자, 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 뭐 없네요. 예.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법령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수업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의 규모 제한 1000명 이상은 안 되고 뭐 5천억 이상은 안 되고 뭐 1000억 이상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란 뭐뭐뭐다 이런 거 안 읽습니다. 저는 그거 공부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개뿔 하나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가냐? 제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요거가 중요하니까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요걸 외우셔야 돼요. 또 요걸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요. 공부할 때 산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나무 이파리를 봅니다. 처음부터 이파리 갖고 씨름하면 나중에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도식화가 안 돼서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디 있는 거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딱 문제를 보고서 이거 어느 파트에 있는 어느 부분에서 뭘 물어보는구나 것만 알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 저만의 방식인 것 같긴 한데 대체로 제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네가 공부를 그렇게 이제 핀트를 엇나가게 잡지 않고서 공부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러니까 동영상 첫 강의도 다 산을 보는 거예요. 자, 법령에서는 요거 중요해요 만 딱 집어주고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2순환 돌아간다. 그러면 이 법령에서 요거 중요한데 요거 중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3순환이 들어간다. 그러면 되게 자세하게 이 뜻이 하는 거죠. 뭐 자, 중소기업의 규모 제한 1000억, 상거수 1000억 이상은 1000명 이상은 안 되고요. 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걸 일일이 다 잡아주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놓쳐요. 예.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맹점 중에 하나가 자기 공부를 안 하고 강사가 해준 걸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할 게 뭐냐면 기본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법령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나눴어요. 현재 2012년도 5월달 기준입니다. 제가 그때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터치를 못했어요. 왜? 이 서브노트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다가 그리고 그 와우패스 교재라든가 다른 교재를 사셔서 먼저 서브노트를 만드셔서 제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 거 이거 다르네? 왜 다르지? 컨트롤 F에서 법제처 거기서 컨트롤 F에서 찾아보는 거죠. 얘 개정된 거 반영 안 했구나. 제 거 바이블 아닙니다 지금. 제 이 서브노트는 저의 2012년도 시험의 바이블이고 13년도의 바이블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걸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또 너 때문에 떨어졌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와우패스 교재라던가 다른 교재도 제가 살짝 봤는데 일단 제가 주로 본 거는 와우패스였죠. 초반에. 나중에는 안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한 중간쯤부터는 책이 깨끗해요. 자, 지금은 와우패스 까는 거 아니에요. 와우패스 지금 뭐 꾸준히 이제 고쳤죠. 개정을 막 했어요. 그걸 반영을 하고 뭐 오답표인가 그런 것도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와우패스 올해 괜찮을 것 같아요. 까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고소할 일도 없겠지만. 자, 기본법, 창업 지원법, 뭐 특별조치법, 뭐 인력 지원법, 뭐 기술혁신에 관한 법, 사업자 전환법, 그 다음에 지능에 관한 법, 벤처에 관한 법. 근데 제가 왜 두 글자만 썼냐? 자, 중소기업 기본에 관한 법률, 뭐 창업 지원법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창업이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 이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법령이 말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줄여주셔야 돼요. 중소기업 관련 법령. 이건 중관법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중소기업 청장, 중기청장, 혹은 그냥 청장.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청장은 구청장 이런 애가 안 나오고 무조건 중소기업 청장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청장이라고만 서브노트에 정리했어요. 그런 식으로 줄이셔가지고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어나요. 언제 서브노트에 쓰고 앉아있어요, 이거를 다. 자, 기본법, 창업, 지원법, 특별조치법에서 이 특별조치법을 다른 교재에서 3개로 나눴어요. 이 특별조치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좀 중소기업인데 그 중에 특성이 있는 애들을 3개로 구분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장애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3개가 다 비슷해요, 애들이. 혜택도 비슷하고, 뭐 요건도 비슷하고, 위원회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나중에 얘네 3개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장애인에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여성에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관련한 거예요. 소상공인은 뭐냐면 중소기업에서 중은 중간, 소는 작을 소잖아요. 그래서 작은 애들만 대상으로 한 특별한 조치법이에요. 왜?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있잖아요. 대기업은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이 새끼들을 무서워요. 중소기업 중에 중기업은 제가 봤을 때 뭐 한 코요테 정도, 아니면 뭐 살쾡이 정도. 자, 그럼 소기업은 뭘까요? 소상공인. 얘네들은 토끼들이죠. 예, 토끼.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만큼의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죠.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거고, 당연히 장애인은 또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있는 건데, 얘네들을 막 띄워놓고 막 따로 설명을 하고 따로 교재로 출판하고, 저 공부해보니까 얘네 다 똑같아요. 얘네끼리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뭐 소기업이랑 아니면 뭐 여성기업이랑 벤처기업이랑 비교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문제는 그런 문제를 잘 안 내요, 거의. 얘네 3개 안에서 문제를 주로 내기 때문에 얘네 3개를 도식화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묶어놨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말 아쉽네요. 정말 그 전에 동영상 신나게 찍었는데 다 날아가서. 자, 기본법에서 뭐 중요한 거 뭐 옴부즈만이라던가 뭐 중소기업의 뭐 범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제가 그리고 뭐 카페에도 올렸지만 항상 1번 문제, 법령 1번 문제에는 그 목적, 제1조가 나와요. 기본법의 목적, 창업지원법의 목적. 자, 일단 40문제 중에 한 문제 맞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의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카페라던가 혹은 뭐 제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자로 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나요? 이거는 무편집이고요. 제가 전략에서 앞에 이제 인트로도 넣었잖아요. 인트로도 넣고 하다 보니까 편집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음질이랑 화질이 대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딩 없이 편집 없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쫙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한 10분짜리 강의가 뭐 20분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100% 장담은 안 할게요. 하지만 90% 장담합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제 강의 들으면 10시간 공부할 거 8시간, 7시간만 공부하셔도 돼요. 그리고 에너지도 반 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할 거니까요. 믿고 보도록 하시고요. 인터넷 강의는 뭐 개인 자유죠. 뭐 이미 뭐 돈 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냈으면 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요. 저 강의는 잘 못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지금 뭐 학원가 사람들이 확신을 하겠습니까? 얘가 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얘는 100% 합격할 거야, 아니 80% 합격할 거 아니에요. 얘는 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난 돈을 벌 거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학원을 깠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영리 사업을 아무리 이제 한다지만 사람이 산도덕은 지켜야죠. 질이 너무 안 좋은 강의, 특히 법령 같은 경우 몇 년 전 거 다 개정돼가지고 없는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강의로 올려놓는 그런 파렴치한 학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법령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잡소리가 길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